안녕하세요. 자, 24장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24장을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21장을 갖다가 아주 충분히 그리고 잘 이해를 하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장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입출력이라는 개념은요, 그것이 콘솔이든 파일이든 혹은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이든 간에 동일하다. 다만 그 대상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차이를 지닌다라고 제가 2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2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스트림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버퍼링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번 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1장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파일의 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파일의 이름이 a.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a.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a.txt라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 즉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좀 그림을 약간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물론 이 컴퓨터 안에 파일도 존재하지만 그냥 우리의 어떤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a.txt라는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즉 얘네 둘이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 마찬가지로 스트림, 즉 다리가 놓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 입출력했던 키보드나 혹은 모니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리를 보통 놔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리가 놓이죠. 자, 콘솔 입출력을 위한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오픈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자, 하지만 파일이라는 대상은 우리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트림, 즉 다리를 직접 놓아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xt라는 파일과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데, 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fopen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보통 오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파일을 개방한다, 개방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개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자, 내가 목적하는 파일과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스트림을 생성하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인재로는 내가 오픈하고자 원하는, 즉 대상이 되는 거죠. 개방하고자 원하는 파일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재로는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일 개방 모드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파일 개방 모드가 들어가는데, 자, 파일 개방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요, fopen 함수가 호출되면은 파일이라는 구조체의 포인터가 리턴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얘네들보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과연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 안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파일 구조체에 직접 접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없지만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파일 구조체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 강의가 아니라도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fopen이라는 함수는 파일을 갖다가 오픈하기 위한, 즉 스트림을 놓는 함수다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대상이 되는 파일의 이름이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인자는 파일 모드에 대한 정보가 문자열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파일의 개방 모드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거를 갖다가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일 개방 모드는 무엇을 개방 모드라고 하냐면요, 파일 접근 모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모드, 이 두 모드를 합해서 우리가 보통 파일 개방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은요,
이 두 번째 인자를 전달을 하실 때 파일 접근 모드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모드에 대한 정보 두 개를 합해서 인자로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파일 개방 모드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갖다가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파일 개방 모드는 이 둘로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이 뭔지를 각각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은요, 파일 접근 모드가 무엇이고 데이터 입출력 모드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을 적절히 정의하셔서 이걸 가지고 파일 개방 모드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직 우리는 fopen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안 했는데 호출해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파일 접근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접근 모드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 표 24-1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6가지의 파일 접근 모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파일 접근 모드, 즉 개방한 파일의 사용 용도를 결정짓기 위한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즉, 내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 개방을 하느냐.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파일을 읽기 위해서 개방을 하느냐. 만약에 읽기 위해서 파일을 개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될까요? 입력 스트림입니까? 출력 스트림입니까? 입력 스트림을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파일에 쓰기 위해서 파일을 개방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어떠한 스트림을 열어야 될까요? 출력 스트림을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스트림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파일의 용도를 결정짓기 위한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파일 접근 모드라 한다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 24-1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6가지의 모드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씩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혼동되는 게 아닌데 너무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걸 갖다 묶어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모드로서 예를 들어 R이라는 모드를 전달을 하면은요, 이것은 내가 파일을 어떠한 용도로 개방을 하는 거냐, 바로 읽기 위한 용도로 개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read의 약자예요. read의 앞자를 따은 겁니다. 자, R이라는 문자를 전달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내가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자, 문자열을 전달하시게 되면 내가 파일을 읽기 위한 용도로 개방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W는 뭐가 될까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약자만 찾아내면 사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write의 약자입니다. 내가 파일을 쓰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담기 위해서 개방을 한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W입니다. A는 뭘까요? 자, A는 대략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append의 약자입니다. 추가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read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리기 위해서 파일을 개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fopen 함수 호출할 때요. 자, 첫 번째 인자로 대상이 되는 파일의 이름, 그죠?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모드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일 접근 모드를 전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인자로 R을 전달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인자로 예를 들어서 a.txt를 갖다가 전달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a.txt라는 파일을 찾겠죠. 자, 찾을 겁니다. 왜? 읽어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a.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fopen 함수 입장에서는 그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그죠? 읽기 위해서 파일을 개방한다라고 해서 이름까지 전달을 해주는데 그 파일이 정작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 바로 null 포인터가 return이 됩니다. null 포인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null 포인터는 0이에요. 그죠? 자, 0이라는 값이 retur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를 인자로 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내가 쓰기 위한 거죠. 자, 쓰기 위한 건데 a.txt라는 파일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할 경우에 a.txt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써버립니다. 자, 만약에요, a.txt라는 파일이 없었다. 그럼 아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W 모드를 갖다 전달했을 때, 즉 데이터를 쓰기 위한 모드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txt라는 파일이 없었다. 자,
A를 전달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W와 A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새로운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언제 드러나냐면 파일이 a.txt라는 파일이 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자, a.txt라는 파일이 있으면은요, W를 전달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싹 지우고 다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A는 append라고요. 그죠? 즉 a.txt라는 파일에 지니고 있는 데이터 뒤에다가 추가해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여기서는 RWA라는 이 문자가 어떤 read용이다, write용이다, append용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일단 정리해보면은요. 자, 플러스라는 문장이 붙어서 문자열이 구성이 되면요. 얘네들은 무엇이 다 가능하냐면, 자, read, write 동시에 다 가능해집니다. read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write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져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느냐? 자, 보통은 차이를 안 지닙니다. 차이점을 안 지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차이점을 지니냐면은 read 혹은 RW 혹은 RW가 아니죠. R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 모드로 개방한 파일이 존재할 때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 R과 W와 A에 너무 연연해서 이거를 갖다 해석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a.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RW 모드로 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a.txt 파일이 데이터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A, B, C, D, E, F, G, I, J, K, L, M.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a.txt라는 파일을 갖다가요. RW 모드로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읽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자, 읽을 때 얘네들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쓸 때 차이가 나는데, 자, 쓰게 되면은 RW 모드로 여러분들 개방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덮었습니다. 덮어쓰되 기존에 있던 거 싹 지우고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덮어써요. 예를 들어서요. F라는 문자를 갖다가 a.txt에다 집어넣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A가 그냥 F로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나머지요? 변경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R 플러스 모드의 특성이에요. 자, read, write가 다 가능한데 write 할 때, 쓸 때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W 플러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의 어떤 특성을 조금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W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파일이 존재하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쓸 때 지워버리고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여러분들이요. W 플러스 모드로 개방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써버리면 얘네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갖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얘기한 김에 A 플러스까지 얘기해 볼까요? A 플러스 모드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 마나 데이터가 있을 때 뒤에 덧붙어서 쓰게 되겠죠. 잘 보시면은요, R과 W와 A의 특성을 각기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럼과 동시에 읽기, 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얘네들 그냥 잊고 사세요. 자, 이거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당장 지금 공부하신 데 있어서요.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셨으면 이해한 대로 그냥 잊고 사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세 가지의 특성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파일을 갖다가 읽고 쓸 때 왠지 언뜻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니까 훨씬 좋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읽다가 쓰는 경우에 혹은 쓰다가 읽는 경우에 그 작업의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버퍼링을 갖다가 버퍼링 된다는 개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있죠. 버퍼를 비워주는 작업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로 R이나 W나 A 모드만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오픈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일 접근 모드, 뭔지 아시겠죠? 정말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내가 읽을 거냐, 쓸 거냐, 데이터 추가할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파일 개방 모드는요, 접근 모드 플러스 데이터 입출력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데이터 입출력 모드는 두 개입니다. T가 있고요, 자, B가 있어요. 자, 그럼 T는 무슨 모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텍스트 모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B는 뭐냐? 바이너리 모드, 즉 이진 모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텍스트 모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가 무엇인지를 저하고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모드와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앞서서, 자, carriage return에 해당하는 특수문자, 이것을 우리가 carriage ret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line feed, LF라고 써있죠. 자, 요 특수문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CR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LF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봐오신 문자죠? 우리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쓰던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잠깐 잊자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LF라는 그 라인 피드 문자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요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ABC,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r, 즉, 뭐죠? carriage return. 예, CR이죠. 그 다음에 DEF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요, 이 \r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즉, 그, carriage return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커서를 갖다가 가장 왼쪽으로 다시 땡겨버리라는 얘기예요. 즉, 한번 보자고요. ABC가 출력이 된 상태에서, ABC가 출력이 되면, 커서가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근데, \r에 의해서, 즉, carriage return에 의해서, 자, carriage return에 의해서, 커서가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일로 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DEF를 다시 출력을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ABC는 지워지고 DEF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를 짓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n, 즉 라인 피드라는 건 뭐냐? 라인을 갖다가 다음 줄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ABC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 피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커서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 줄로 넘어가라고 하면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즉 말 그대로 줄만 바꾸는 거예요. 커서를 앞으로 당기지 않고 다음 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DEF를 출력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라인 피드, 즉 \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ABC \r \n DEF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BC를 갖다가 출력을 한 다음에 \r에 의해서, 즉 carriage return에 의해서 커서가 일단 이쪽으로 옮겨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line feed에 의해서 다시 커서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갈 겁니다. \n에 의해서. 그리고 DEF를 출력하니까 DEF가 적절히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r과 그 다음에 \n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carriage.c라는 예제를 실행을 해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이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r이니까, 뭐, A, B, C, D, E, F, G까지 출력한 다음에 커서가 다시 앞으로 가서 1, 2, 3, 4, 5, 6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냥 확인만 하고, 우리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출력을 보여주네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다음 예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서요. 자, 여기다 가져다 놓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자, 이러한 형태의 출력은 커서만 그 다음 줄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실행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형태로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뭐 대략, 자, 이렇게 출력이 돼야지 정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구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실제 출력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과연 왜 그런 것이냐?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텍스트 모드와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내용들, 얘네들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구분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